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스예요. 짧게는 GNN. 네. 아이고.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릴 예정인데,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요렇게 CVPR 2018에서는 키워드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에 대해서 각각의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순위를 매겼을 때 좀 이렇게 메이저한 키워드는 아니었어요. 그래프라는 키워드 자체가 좀 마이너한 키워드였는데 최근에는 아주 많이 떡상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키워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냐면요,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뭐 이미지, 디텍션, 3D, 오브젝트,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라면은 거의 이러한 이름을 이거에 하나도 포함 안 되는 이름을 넣어서 논문 제목을 만드는 게 더 힘들다 싶을 정도의 그런 굉장히 메이저한 그런 키워드들이죠. 근데 뭐 representation, 모델, scene, 그게 그래프 바로 위에 있는 세 개 애들이고요. 그래프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은 face, pose, 포인트 뭐 이럴 정도의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이 그래프라는 키워드 자체가 갖게 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걸 알 수 있어요. 1년 사이에. 그래서 11.8.2019 페이퍼들을 보면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들을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페이퍼들이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왜 필요할까요? 지금 이 갖고 온 그림은 오리지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페이퍼에 있었던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의 예시들을 나타내 준 건데요. 뭐 여기에는 화학결합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루는 태스크에 있어서도 각각의 이 성곽에 대해서도 각각의 특정한 피처들을 나타내고 있는 이 점들 사이에 있는 그 연관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서 또 풀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바로 두 장 뒤에 슬라이드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 있는 뭐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하는 그러한 그 문서들을 다루는 작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래프 관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뭐 논문이 서로 사이테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최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태스크들과 그거의 대표적인 논문들에서 그림만 갖고 와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읽었었던 DCRNN이라고 그 트래픽 포캐스팅을 하는 논문의 모델입니다. 여기서도 디퓨전 컨볼루션이라는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넌 스펙트럴한 메서드를 통해서 구현이 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을 이렇게 갖고 와서 사용을 해서 트래픽 포캐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 트래픽 포캐스팅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노드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과속 감지 카메라 같은 그런 교통 상황에서 있는 센서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 엣지의 경우에는 이 센서들 간의 거리를 피처로 갖고 있는 그런 엣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그래프로 나타내진 상황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그러니까 VQA에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소타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도 그래프로 나타내어지는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FastRCNN 같은 그런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지된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타나게 될 노드 하나하나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녹색의 지브라, 핑크색의 지브라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 2는 받고 말했네요. 네, 그래서 그레스하고 지브라 둘이 있어서 뭐 지브라 1이 그레스를 뭐 먹고 있다. 지브라 2도 그레스를 먹고 있다. 뭐 지브라 1과 지브라 2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엣지는 그 이 노드 사이에 있는 그 어트리뷰트나 아니면은 그 노드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적절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 지브라가 그 그래스를 먹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그래프 어텐션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방식이 지금 현재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방식이 VQ에서 소타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NN이나 RNN보다 뭐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GNN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냐? VQA 그전에도 CNN이 RNN으로 했었는데 GNN이 뭐가 더 좋다고 더 잘하는 거냐라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은 CNN이나 RNN은 특정한 순서대로 그 오퍼레이션이 작동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CNN이나 RNN은 그래프 전체를 한꺼번에 다뤄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엣지들에도 우리가 엣지에도 피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엣지에 특정한 가중치가 있다던가 뭐 그런 식의 엣지에서도 다들 그 엣지에도 피처가 있을 텐데 그 엣지의 피처들을 우리가 보통 하고 있던 CNN이나 RNN에서는 엣지의 피처들을 다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그 인식 프로세스도 그래프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하이 레벨의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사고방식처럼 그래프에서도 사고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뭐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나 뭐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아니면 디퓨전 컨볼루셔널 그 그래프 네트워크 뭐 이런 이 오리지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 후속에 대해서는 그냥 그 텍스노미만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 얘기해 드릴 내용은 오리지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펑션을 갖게 되는데요. F 펑션은 로컬 트랜지션 펑션이라고 하고요. G 펑션은 로컬 아웃풋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마치 우리가 RNN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내고 그 히든 스테이트에서 다시 또 최종적인 아웃풋을 뽑아내게 되는 것처럼 로컬 트랜지션 펑션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그 그래프 노드 하나에서 나오게 되는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내주게 되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로컬 아웃풋 펑션은 각각의 노드에서의 그 아웃풋들을 뽑아내게 해주는 아웃풋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컬 트랜지션 펑션의 인풋으로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뭐 당연히 이 펑션들 F하고 G는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서 우리가 그걸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이 로컬 트랜지션 펑션의 경우에는 어떤 인풋을 갖게 되냐면 1번의 경우 여기 제 슬라이드에도 써있다시피 1번은 해당 노드의 피처들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그 해당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의 피처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3번의 경우에는 그 스테이츠, 그러니까 해당 노드와 인접해 있는 다른 이웃 노드들의 그 히든 스테이츠들을 인풋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4번으로 들어갈 인풋은 그 이웃 노드들의 피처들입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그 노드의 피처인데 뭐 그게 이웃 노드들의 피처들인 거죠. 이 노드의 피처라고 한다면은 뭐 트래픽 포캐스팅 같은 상황에서는 각각의 그 센서들이 측정한 지점에서의 그 차량들의 뭐 평균 속도 아니면은 측정한 지점의 위치, 뭐 x, y, 뭐 위도 경도가 되겠죠. 뭐 위치, 뭐 이런 식의 여러 피처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엣지의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엣지가 있더라도 엣지마다 가중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이 노드에서 저 노드까지 가는데 걸리는 뭐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하는 그런 엣지에서도 가중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엣지의 피처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풋을 가져서 각각의 노드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가 거쳐져서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잘 안 그려질 수 있을 텐데 전체적인 그림은 뒤에 제가 그림을 다시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그래프 전체에 대해서 그래프 전체의 상황이 전부 다 반영이 돼서 트래픽 포캐스팅을 또 예로 들어서 할까요? 지금 그래프 전체에 내가 각각의 노드 그 센서들이 측정한 평균 속도와 그 센서와 센서 간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걸 내가 그래프로 나타내서 상황을 나타냈으면은 결국 트래픽 포캐스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20분 뒤에는 각 노드별로 평균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차가 얼마나 막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들을 구한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애들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한테서 그 경로상으로 2번 떨어져 있는 애들, 경로상으로 3번 떨어져 있는 애들, 그런 애들과 나의 관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전체적인 그래프의 형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러고 나서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리가 대답을 하네. 지금 이렇게 오리지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로컬 트랜지션 펑션을 한 번만 한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애들만 본 거니까 내가 그래프 전체의 상황들을 다 캐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했던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RNN에서 그 히든 스테이트를 다시 넣어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걸 이터레이티브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과정들을 이터레이티브 하게 해준 형태이고요. 그리고 바나우의 픽스드 포인트 세오름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바나우의 픽스드 포인트 세오름은 이 고정점 정리는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가다 보면은 어느 특정한 그 고정점에 우리가 세츄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수학적인 기반인데요. 간단하게 저도 픽스 포인트 스리럼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거리 공간에서요. 완전 거리 공간에서 그 거리 공간 안에서 거리 공간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러한 그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함수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픽스드 포인트로 향하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픽스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x 포인트가 픽스 포인트입니다. fx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리턴해주게 되는 그러한 x 좌표를 픽스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 픽스드 포인트 세어럼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래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한 이 f 펑션을 계속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f 펑션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그 같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또 같은 벡터 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만드는 함수이다 보니까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닫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픽스드 포인트에 도달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우리가 이걸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을 하더라도 계속 fx는 x, fx는 x로 계속 어느 순간은 이렇게 고정되게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돌리지는 않겠죠. 그럼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로스의 경우에는 타겟 인포메이션에서 아웃풋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빼준 것들의 합으로 나타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런 로스 텀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앞에 노테이션하고 좀 다른데요. 앞에서는 XV가 그 해당 벌텍스의 피처였고, X의 그 코어 V가 그 벌텍스의 엣지들의 피처, 그러니까 X가 피처를 나타내게 됐다면은, 여기서의 노테이션은 L이 피처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갖고 온 노테이션이 좀, 그 앞에서 갖고 온 거는 서베이 페이퍼에서 갖고 온 노테이션이라, 노테이션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L1, L2, L3, L4 같은 거의 경우에는 각각의 노드 하나하나의 그 노드들의 피처들을 나타내게 될 거고, L1,2, L1,4처럼 이렇게 콤마로 두 노드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은 엣지의 피처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의 상탕에서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 FW를 할 때는 우리가 인풋으로 그 현재 노드의 피처, 그리고 그 나한테서 연결된 엣지들의 피처, 그리고 내 주변의 애들의 스테이트.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스테이트가 없을 테니까 생략이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변 애들의 또 피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의 피처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F에는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F가 되고 나서는 충분히 이터레이션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G를 통해서 아웃풋을 뽑아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그림으로 또 다시 그려보자면 이런 형태인 거예요. 각각의 F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인풋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다음에 갈 때는 그 전에 내 주변에 나와 인접한 애들의 그 히든 스테이트에서 또 인풋을 받게 됐었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인풋을 계속 받게 되면서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G 펑션을 통해서 다시 아웃풋을 뽑는 이런 형태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가 되었고요. 근데 이 오리지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노드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많이 하게 된다면 거기서 오게 되는 inefficient가 있겠죠. 그리고 이터레이션마다 같은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에서 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마치 RNN에서도 그러한 같은 파라미터를 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게이트 같은 것들을 도입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특정 엣지들의 정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오리지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거를 잘 효과적으로 모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엣지의 종류가 많은 그러한 인풋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 전체 상황에 대해서 그게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내 주변에 대해서만 정보를 받아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 애가 각각의 애들도
주변의 애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를 할 때는 내 주변의 애들의 정보도,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는 주변의 애들의 정보까지도,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그래프 전체에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그래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두는 게 아니라 한 노드가 완전히 주인공이어서 그 노드에 대해서 다뤄야 하는 태스크에 있어서는 그 노드에 더 집중이 돼서 그 노드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정보들이 더 이렇게 집중이 돼서 가져와야 할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라이티드 그래프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티드 그래프에 대해서 다룬 거 외에는 그 뒤에 여러 가지 그래프 타입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기 위해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 타입들이 뭐가 있냐면 다이렉티드 그래프, 방향이 있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 거랑 2번 노드에서 1번 노드로 가는 게 서로 다른 경우인 거죠. 우리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을 갈 때 오르막길이면 갈 때는 힘들지만 돌아올 때는 편한 것처럼 각각의 엣지가 나타내는 바가 달라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 더 많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ADG PM이라는 모델에서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내가 패런트가 되는 거랑 차일드가 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따로 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엣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경우와 나한테 엣지가 들어오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DP, DC로 패런트와 차일드에 대해서 따로 둬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경우에는 노드들의 종류가 여러 개인 애예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 종류를 원화 피처 벡터로 나타내서 다뤄주게 되는 게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엣지 인포메이션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래프를 바이펄타이트 그래프, 그러니까 이분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게 돼서 그 전에 노드 1번과 노드 2번이 엣지 1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바이펄타이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한쪽에는 노드들이, 그리고 원래 있던 엣지가 이번엔 노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엣지로만 두기에는 이 엣지에 갖고 있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이 엣지에도 히든 스테이트를 우리가 부여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노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하나였던 엣지는 두 개가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더 노드와 엣지가 더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은, 그러면은 여기 엣지 2도 있겠고 노드 3도 있어서 노드 2와 노드 3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됐었겠죠. 그러면 엣지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나고 엣지도 또 우리가 하나의 노드로 만들어줘서 히든 스테이트도 갖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량들을 담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엣지 인포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종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그래프의 종류, 처음에 오리지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페이퍼에서는 undirected이고, 그리고 homogeneous 그래프에서 또 엣지 인포메이션도 굉장히 적은 그러한 상황에서만 다뤄줬었기 때문에 그래프 타입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다이렉티드한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 또 헤테로지니어스한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 또 엣지 인포메이션이 많은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나갔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메소드의 경우에서는 부스팅이나 리스티브 필드를 다루는 거나 아니면은 네이버후드에서도 특정한 애들을 어떻게 샘플링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양한 모델들이 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게이션 스텝에 있어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한다든가 어텐션을 사용한다든가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에 있어서도 게이트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킵 커넥션을 사용을 한다든가에 따라서 많은 모델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빨간 네모를 친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앞으로 다른 분들과 그 그래프 뉴럴넷에서 스터디를 할 때 앞으로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을 모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으로서 이렇게 빨간 네모를 해놨었고요.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펙트럴 메소드를 사용을 했지만 디퓨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처럼 논 스펙트럴한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스펙트럴 메소드의 경우에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다루는 그런 메소드들을 그러니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다루는 그런 메소드를 설명을 할 때 스펙트럴이라는 단어를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오리지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프의 종류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리지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이후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방향으로 분화되면서 발전해 나갔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의 논문 인버터블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읽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